Задержитесь, пожалуйста. У нас срочная встреча. Даже без слов я смогу узнать. Даже без слов я смогу узнать. Это же очень легко. С первого взгляда. К тебе, мамочка. Для самых близких. Марион Чокопай. 북동항로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부산이 북서항로와의 시너지가 있다면 당연히 북동항로와의 좋은 연관성이 없을 리가 없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시장을 잃었습니다.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폭파되면서 가스 수출길이 막혔죠. 러시아 경제가 대불황 위기에 처해 있고요. 동아시아로의 석유, 가스 수출이 절실합니다. 북극항로는 이제 러시아의 생존 전략이기도 한 거예요. 즉, 과거의 글로벌 부의 이동이 문명의 중심인 실크로드, 인도양, 대서양으로 이동했지만은 이제는 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아시아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산이 이 중심의 허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주로 한국이 미, 서방편에서 많이를 해서 그렇지 원래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우호적인 태도를 많이 보냈어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한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러시아의 모든 공문서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19년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수출을 제한했을 때 러시아는 즉각 무제한 공급을 제한한 적도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러시아가 한반도를 통해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셰일가스 수입으로 여력이 없어서 거절했지만은 여전히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러시아에서 팔도 도시락, 오리온 초코파이, 삼성, 현대차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위협 없는 아주 좋은 우호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러시아 북동항로와의 사업 기회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그 기류가 심상치 않았었습니다. 러시아의 야마 LNG와 노보포르토프스크 LNG 프로젝트가 북동항로를 통해 아시아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요.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이죠. 이때 러시아 노바텍에 아크7급 쇄빙 LNG선 납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크7급 쇄빙 LNG선이 뭐냐면은 북극해에서 운항할 수 있는 특수 선박 등급이에요. 북극은 얼음이 많아서 일반 배로는 다니기가 힘듭니다. 아크7급은 두꺼운 얼음 최대 2m에서 약 6.5피트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부수고 지나갈 수가 있는 강력한 배예요. 액화 천연가스인 LNG를 운반하는 데 쓰이고요. 쉽게 비유하자면은 눈길에서 튼튼한 4륜 구동 SUV 같은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배가 눈 쌓인 길에서 미끄러지듯 북극 바다에서 못 가면은 이 배는 얼음을 깨면서 쌩쌩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러시아는 북동항로 인프라 확장에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었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러시아의 노바텍과 야마 LNG 구매 협의에 대해서 수입 확대를 계속 검토해오던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이 부산 신항이 북동항로의 아시아 환적허브로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항구 여기와 연계해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북동항로를 폴라실크로드로 브랜딩을 하면서 중국의 폴라실크로드 주도를 견제할 수 있는 거죠. 부산 진해신항이 러시아 LNG와 컨테이너 무역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한국 측에서는 에너지의 다변화, 러시아 LNG로 다른 국가들 간의 LNG 가격 협상을 할 수도 있고요. 쇄빙선 납품으로 조선 수출이 또 비약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미국의 북서항로와 더불어서 북동항로까지 모든 북극항로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LNG 수출이 확대되고 북동항로의 인프라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조선, 한국 건설 기술로 무르만스크, 사베타 항구가 현대화가 되는 거죠. 연간 수송량도 늘어날 수 있고요. 한국이 중립적인 입장만 잘 견지한다면은 서방 제재가 들어올 때마다 그 제재를 우회해서 유럽 쪽으로의 막히는 무역을 아시아 쪽으로 상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DC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동시 협력에 대해서 양 국가 간에서 반발 가능성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한국이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미국의 엘래스카 LNG, 북서항로와 러시아의 야말 LNG, 북동항로와 동시에 협력할 경우에는 양측의 반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북동항로를 강화한다면 미국은 이를 친중, 친러로 간주하면서 관세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가 있겠죠. 다만 미국이 러시아 협력에 민감한 건 사실인데 한국이 엘래스카 LNG에 적극 참여한다고 하면은 LOI 체결이나 한국 건설이 있겠죠. 반발이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관세 협상 이전까지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해요. 차라리 관세 협상 내용에서 한국의 부산 신항이 미국과 북서 항로만의 독점적인 계약이 아니라 북동 항로 또는 다른 사업자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계약 내용에 잘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한 거죠. 정무적인 거예요. 반대로 러시아 쪽에서도 반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미국과 너무 짝짝꿍하면서 그쪽의 투자 우선, 그쪽 LNG 우선 수입을 한다면은 북동 항로에 통일력 감면 협상 등 이런 곳에서 강경한 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엘래스카 LNG도 중요하지만은 러시아의 야마 LNG 구매라든가 쇄빙선 공급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면은 반발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다행히도 과거에 한화오션에서 러시아 측의 성공적인 납품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면에 있어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국과 러시아 쪽의 균형 있는 외교를 잘 달성을 할 때에는 양 국가를 통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미국, 러시아 동시협력이 매우 중요하고요. 한국의 중립외교와 부산시장의 허브화로 양측 반발을 잘 관리를 하면서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겠죠. 알래스카 LNG 투자와 러시아 LNG 구매를 균형 있게 추진을 해야 되겠고, 조선 물류협력으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마지막 디저트로, 이거는 먼 미래 이야기지만은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관심 있는 건 모두 아시잖아요. 이 그린란드가 북극 지역의 요충지로 북서항로와 북동항로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 그린란드를 통해서 북극 패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년도와 25년도에 그린란드 구매 의사를 그렇게 표명했던 거예요. 북극의 그 엄청난 자원을 위해서 군사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히토류, 우라늄,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이 너무 많아요. 알래스카 LNG와 유사한 자원 개발로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계속 강화하려는 겁니다. 그린란드의 잠재 LNG 매장량이 추정컨대 500억 배럴 정도 되는데, 알래스카에는 800억 배럴 있다고 본다면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결국 컨트롤 C, 컨트롤 V와 똑같이 돈 복사 개념으로 한국의 부산신항 및 북극항로 개척 프로젝트가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잘 맞물려 돌아간다면 미국, 러시아와 더불어 3단계 먹거리로 그린란드까지 한국의 폼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너무 길었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편하게 달아주세요. 저도 공부가 되고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